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 여기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예정에 없이 갑자기 휴가를 오게 됐는데, 지난 9월 2일 토론토 시각으로 아침에 떠나서 밴쿠버를 거쳐 이곳에 오늘 오후 도착했습니다. 샹하이는 듣던 대로 일찍부터 국제상업도시, 국제금융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라고 여겼는데, 공항에서 호텔로 오는 중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휴가 중인 만큼 시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여행 단상이라고 할까, 문학 단상이라고 할까,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신 펄벅 여사에 관한 얘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저로서는 이 중국이라고 할 적에 몇 가지 영상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지라는 영화, 펄벅 여사가 쓰신 대지, Good Earth라는 영화하고, 또 라스트 엠퍼러, 마지막 황제라고 하던가, 그 영화하고, 또 우리 박경리 여사가 쓰신 토지, 토지가 영화화된 것, 그 장면이 스치고, 그 탈북자를 주제로 한 영화 크로싱, 이 영화가 제가 중국하고 관계되는 생각을 할 적에 머리에 스치는 영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화화되지 않은 펄벅 여사의 작품 중에 북경서 온 편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저는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소설의 제목을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소설의 제목을 갖고 제 나름대로 공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그 소설을 꼭 보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아직도 못 봤습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고 싶은 소설이네요. 이 펄벅 여사와 관련된 얘기 중에는 우리 한국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0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와서 여행지를 농촌 마을로 정하고 경주를 방문하면서 눈에 비쳤던 풍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혼 무렵 지게에 몇 단을 진 채 소달구지에 몇 단을 싣고 가던 농부의 모습을 보았다. 펄벅은 힘들게 지게에 짐을 따로 지고 갈 게 아니라 달구지에 실어버리면 아주 간단할 것이고, 농부도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인데 라고 생각한 뒤 농부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아직 따지 않은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고 따기 힘들어 그냥 두는 거냐고 물었다가 까치밥이라 해서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아,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한국에서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탄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쓰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그 초역이 나올 적에는 제목이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라고 했었는데 완역본이 나오면서 살아있는 갈대, The Living Reed로 고쳐졌다고 하죠. 이 살아있는 갈대는 한미 수교가 이루어진 1882년부터 1945년 해방 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까지 4대에 걸쳐 국권을 되찾으려고 헌신한 안동김씨 일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말의 관료 김일한이 주인공이지만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는 아들 연춘의 활약상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아들이 연춘이라는 얘기죠. 펄벅은 미국과 중국에서 식품기업과 제약회사를 세워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씨에게서 그 소설의 발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지낼 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게서 큰 감화를 받았고 그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고자 한국을 찾았다가 소설까지 썼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갈대. 그런데 최근에는 살아있는 갈대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들어눕는 갈대가 됐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됐다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펄벅 여사는 또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것이 1960년도에 와서 그분이 발견한 한국민의 상인데 과연 지금도 이 말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지네요. 펄벅 여사는 또 문학가로서 뿐이 아니라 자선 활동가로 생애를 보낸 분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1967년에 한국에 펄벅 재단을 설립해서 혼혈 고아들을 케어해 주신 분인데 한국뿐이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에 같은 재단을 세워서 이분들을 케어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펄벅 재단은 아직도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훌륭한 생활을 마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펄벅 여사와 관련된 얘기 중에는 펄벅 여사의 어머니 얘기도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먼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는 백인이었던 펄벅의 어머니가 신을 분노하게 만들어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했고 어느 날 밤 사람들은 몽둥이, 곡괭이, 쇠시랑 등 무기가 될 만한 농기구를 가지고 펄벅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미리 들은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그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단숨에 펄벅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열려 있자 이들은 어린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는 정말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며 정중히 차를 권했습니다. 그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그날 내린 거죠.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 여사에게 그날 밤의 두려움을 들려주며 만약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입버릇처럼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가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적마다 항상 떠올리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터널 저쪽에는 분명 빛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은 얼마 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미국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의 편지가 생각납니다. 이분 작별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현재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아라. Do not despair of our present difficulties. Americans never quit. 미국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We never surrender. 우리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We never hide from history. 는 역사의 뒤에 숨지 않으며 We make history.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비록 적은 무리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역사 뒤에 숨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른 광야에 홀로 남겨져 그림자 숨기며 살았어도 절망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이유는 당신이